순수익 3억이 넘으면 무조건 이것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안 하면 매년 1억씩 손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세금 내라고 했다고 정말 버는 족족 세금을 다 내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그건 순진한 납세자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내되 근본적인 거는 법인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순 수익으로 3억을 버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있다고 하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약 40% 이상, 그리고 건보료까지 한다고 하면 절반 가까이의 이상의 현금 흐름이 부담이 되죠. 내 돈의 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님이 법인이라는 아바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떨까요? 법인의 세율은 9%부터 19%까지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3억을 똑같이 벌더라도 파생되는 세금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3억을 벌었는데 누구는 1억을 넘게 세금을 내고 또 누구는 2천만 원대 세금만 내고 끝난다면 매년 그랜저 한 대 또는 벤츠 한 대의 값을 세금으로 더 내고 계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득자가 법인으로 갈아타야 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로 1억 원이라는 순수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대 정도의 세금을 내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개인 사업자가 올해도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내년에 2배로 더 열심히 살 것이야 라는 다짐을 한 거죠. 실제 1억을 벌던 사람이 2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는 1억을 더 벌었으니까 세금도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세금이라는 건 누진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을 더 번 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소득세는 40%대, 그리고 건보료까지 한다고 하면 1억의 반절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금 흐름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인 사업자의 한계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고 동력의 상실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래도 법인은 돈 마음대로 못 뺏쓴다고 하던데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면 무슨 소용인가요?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법인의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내 돈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당장 못 쓴다고 해서 그 돈이 내 돈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고소득 대표님들은 생활비를 쓰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건물을 사려고 모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그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모을 때 과정에서 50%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순수익으로 3억을 벌어서 소비 생활을 하고 2억을 저축해서 나중에 공장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 2억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의 1억 가까이 내기 때문에 남는 것은 1억이죠.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서 법인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2억을 남겨두면 세금으로 1,8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통장에는 1억 8천이 남게 되겠죠. 매년 8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10년이면 8억이고 그 복리까지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면 20억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개인 사업자로 이런 고소득을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것은요, 나는 재투자를 포기하고 평생 세금을 내는 어떤 존재로서 살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이 막연하게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사실 법인을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는 또 다른 인격체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아바타는요, 엄청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세율 쇼핑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자동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누진 구조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법인은 내가 대표 이사로서 월급을 얼마 받을지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의 하나 장점입니다. 법인이 10억을 벌었어도 19% 정도의 세금을 내고요. 내가 월급을 500만 원으로 측정하면 나는 당장 세금을 5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보료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에 있는 남은 돈은요? 남은 돈은 법인 통장의 9%부터 19%의 세금만 내고 고스란히 쌓아져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제 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법인의 핵심입니다. 소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개인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번 돈을 합산해서 무조건 다음에 5월 달 또는 6월 달에 정산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법인에 쌓인 돈은 내가 퇴직할 때 가져가든 아니면 배당으로 가져가든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 즉 우리는 과세이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법인의 효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기본 스킬입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세금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사업 확장을 하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대출받을 때는 개인이 내 신용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그것은요 사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에 불과하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더 빌려주고 싶을까요? 착한 사람? 아마도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닐까요? 즉 갚을 능력이 빵빵한 존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법인의 진가가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수익이 5억이라고 가정할 때는 세금을 거의 2억 넘게 낼 수도 있죠. 그러면 남는 금액은 3억 정도가 될 것이고 그 3억은 호주머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언제든지 유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은행이 인지하고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법인은요, 똑같이 5억을 벌었어도 세금은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에는 그러면 4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그 4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조차도 대표자가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법인의 특징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누가 더 안전해 보일까요? 당연히 현금을 꽉 쥐고 있는 법인입니다. 아, 세금을 적게 내니까 갚을 능력이 더 커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세금의 역설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회사에는 돈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부채 상환 능력이 올라가서 대출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싸게 나옵니다. 제가 관리하는 한 제조업체의 대표님은 개인 사업자일 때는 10억 대출도 힘들어서 쩔쩔 매기도 했었죠.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하고 2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인의 신용으로 공장 부지 매입 자금 30억 원을 80% 대출로 승인받으셨습니다. 개인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하시면 이 큰 돈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법인이라는 시스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큰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표님은 내 자산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법인을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언제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린다고 하면 연 매출은 상관이 없고요. 순수익 기준으로 보았을 때 5천만 원이나 1억까지는 아직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순수익으로 봤을 때 이제는 1억을 넘어서고 1억 5천 그리고 2억이 되어서 이 정도의 순수익 기간이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 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법인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는 귀찮다 라고만 생각해서 그런 핑계로 계속 개인 사업자로 남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매년 수천만 원을 바닥에다가 버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국가에서 허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똑똑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굴레를 벗어나서 법인 오너로서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길, 그 시스템 설계를 원한다고 하면 정성우 세무사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해드리는 파트너 정성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